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제조 부문이 있다 그러면 공장 전체로 갈 수도 있고 부문별로 따로따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직접, 단계, 상호 이런 얘기랑 그 다음에 뭐 단일, 이중 이런 얘기가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문별로 갈 때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죠? 공장 전체로 간다 그러면 어땠었어요? 공장 전체로 간다 그러면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분할 필요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지. 그렇죠? 자, 정리합시다. 어차피 기본서에서 다 정리해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지금 설명드렸던 걸 바탕으로 해서 한 번만 정리해보죠. 자, 보조 부문 원가가 있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제조 간접 원가를 일단은 어디다가요? 얘한테 엎어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원가를 다시 최종적인 원가 대상들, 제품 A나 제품 B 이런 애들한테 엎어줍니다. 그죠? 자, 제조 부문이라는 건 뭐냐면 절삭 부문, 조립 부문 이런 애들이니까 여기서 발생시킨 원가는 그래도 원가 대상, 뭐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소나타 얘네들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배부할 때는 알맞는 배부 기준을 잘 잡으셔서 공장 전체로 가든지 아니면은 부문별로 따로따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는 거예요. 뭐가 더 쉬워요? 당연히 공장 전체가 더 쉬울 거고 뭐가 더 정확해요? 얘가 더 정확한 거지.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 우리가 만약에 P1, P2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P1 거 배부 따로 하고 P2 거 배부 따로 하겠다 그러면 요 얘기를 하자는 거고 P1, P2 더해서 한 큐에 가자라고 한다면 요 얘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놈은 식당이에요. 현대자동차의 구내 식당이다 보니까 여기서 밥을 만드는데 얼마 썼냐, 김치 만드는데 얼마 썼냐 이거는 그랜저 소나타랑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원가를 여기다가 다이렉트로 엎어줄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원가를 일단은 여기다 한번 엎어주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먼저 한 번에 배분이 나옵니다. 즉 제조 부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을 테니까 몇 그릇씩 먹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뿌리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지. 하지만 보조 부문이 식당만 있는 게 아니라 휴게실도 있으니까 지들끼리 용역을 왔다 갔다 제공한 게 있다면 걔네들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에 따라서 첫 번째 뭐라고요? 직접 배부, 두 번째 단계 배부, 세 번째 상호 배부 이렇게 간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제일 쉬운 건 아무래도 직접 배부, 가장 정확한 건 상호 배부. 얘는 뭐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 그렇죠? 자, 근데 이거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기를 용역 수수관계, 즉 몇 퍼센트 줬느냐라고 하는 거, 그걸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 준 걸 따라가자라고 하는 게 단일 배분율법이에요. 변고정비 구분하지 말고. 자, 근데 이중 배분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변동비는 실제를 따라가더라도 고정비는 뭘 따라간다? 최대로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 요걸로 퍼센테이지 다시 재계산하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될 수 있죠? 그래서 요걸 쓰면서 1, 2, 3 쓸 수도 있는 거고 요걸 쓰면서 1, 2, 3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총 경우의 수는 6가지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데 다만 요놈 가지고 하라는 건 아마도 계산 문제는 안 나올 테니까 계산은 요렇게만 연습하시고 얘는 의미가 뭔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이걸로 하면 아무래도 정확해지겠지.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짓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보조 부문이 S1, 서비스 1과 서비스 2가 있어요. 제조 부문이 프로덕션 1과 프로덕션 2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부문별로 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얘가 얼마냐 얘가 얼마냐 이걸 알아야만이 요놈 가지고 A랑 B한테 뿌리고 요놈 가지고 A랑 B한테 뿌릴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놈들에 대한 금액을 계산해 주기 위해서 얘들을 어떻게 뿌릴 거냐 얘는 또 어떻게 뿌릴 거냐 요런 계산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부문별로 원가 계산한다 그러면 이걸 무조건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공장 전체로 하겠대요. 공장 전체로 한다라고 하면 얘네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합친 다음에 걔네들을 A랑 B한테 이렇게 뿌려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얘네들이 얘네들한테 얼마씩 왔느냐 상관없이 합쳐버리면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면 처음에 얘가 100원이 있었고 얘도 100원이 있었어요. 얘는 뭐 200원 있었고 얘는 한 200원 있었어요. 그럼 합쳐서 600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100원 중에 얘한테 30원, 얘한테 70원, 요 중에서 뭐 40원, 60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다르게 뭐 얘네들이 뭐 한 80원, 20원 뭐 극단적으로 막 50원, 50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배부되는 금액이 달라지니까 P1의 금액, P2의 금액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어차피 더해보면 얼마씩 같다는 거야.
더해보면 100배 그냥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100배 더해졌으니까 배부한 다음에 얘네들을 더해버리면 어차피 그냥 600원 나올 테니까 굳이 힘들게 이런 배부를 할 필요 없이 공장 전체라고 하면 100, 200, 200에서 600원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즉 우리는 만약에 애초에 요 단에서 공장 전체 배부를 할 생각이다라고 한다면 요런 모든 배부 방법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에 써있냐면 42페이지에 보니까 참고 박스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좀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셔야 되겠어요. 참고 박스에 보니까 공장 전체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의 배부율을 사용한다 그러면 읽어봅시다.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 또 단일 배부, 이중 배부 이런 것들은 부문별로 제조 간접비 배부율을 사용하는 경우 그때만 해당이 된다. 만약에 회사가 뭘 쓴다면 공장 전체로 배부한다 그러면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 말 문제로도 많이 나오니까 이거 꼭 좀 체크합시다. 자, 그 다음 참고 박스요.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이 존재한대.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이 뭐예요? 지 거 지가 쓰는 거, 그렇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신다든지 휴게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커피를 한 잔씩 드셨다라고 한다면 그걸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이 존재한다면 그걸 무시하고 배분을 하더라도 모두 고려할 때나 결과가 동일하대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쉽겠어요? 무시하는 게 낫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말 문제로도 나오고 우리가 계산 문제 풀 때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좀 알아줍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42페이지 밑에 주제로 뭐가 나오냐면 정상개별 원가 계산 나오는데 그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합시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객관식이 개강했으니까 다시 한번 마음가짐이 새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조금 해이해진 부분이 있었다면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조금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전투력을 좀 끌어올리셨으면 좋겠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의 한순간 한순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 이런 마인드를 항상 좀 갖고서 정말 치열하게 후회가 남지 않게 이런 식으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